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하현재입니다. 오늘도 제 AI 프리젠터와 함께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 장생 내일은 장생 탄광을 가고, 그리고 뭐 10월 항쟁 유가족 협회와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그냥 죽음, 저 우리 선조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프리젠터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하고, 오늘 대화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해줘.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. 오늘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.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. 특히 선조들의 희생과 역사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큰 교훈을 줍니다. 그런 의미에서 장생탄광과 10월 항쟁 유가족 협회 활동은 우리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정부나 뭐 국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을까? 그건 넌 알고 있니? 정부나 국가가 과거사에 대해 조사를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선 과거사 조사는 정치적,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반발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과거사 조사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적, 재정적 책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과거사 조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곤 합니다. 근데 말이야, 실제로 이제 네가 말한 그런 어려움들, 근데 이제 그건 분명히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나야지 실제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? 네, 맞습니다.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장은 힘들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사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어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발전은 사회 전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건 조금 내가 방금 이제 얘기할 것도 약간 더 민감할 부분인데, 이제 그런 걸 밝히게 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. 그 사과가 무서운 거 아닐까? 네,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일 수 있죠. 사과는 책임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,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. 그러나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그치, 그치, 그치. 사과는 뭐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뭐 그런 유가족이나 아니 뭐 실제로 분들이 뭐 국가의 보상에 대해서 막만 뭐 요구를 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실제로 보면은 뭐 보상은 보상이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사과하고 뭐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거에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큰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국가의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. 맞습니다. 사과는 단지 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미래를 위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 사과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 국민들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국가의 사과는 그러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죠. 근데 참 어렵겠다잉. 요즘 그 지금 뭐 현재 정부에서도 뭐 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것들이 나와도 그런 사과를 안 하는 이제 분위기잖아. 그럼 참 어렵긴 하겠지만, 뭐 내가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시민 사회에서부터 그 목소리를 조금씩 키워 나간다면 결국엔 국가도 그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. 맞습니다. 하현재 씨.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
국가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작은 목소리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. 하현재 씨가 말한 대로 시민사회에서부터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.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일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는 목적은 내 걸 지키기 위함인 거고,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뭐 요구하는 건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읽기 싫은 건 사과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데, 너는 계속 이제 그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.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니? 질문이 어려웠니? 대답이 없어. 일단 뭐 약 한 5분 정도 제 AI 프리젠터와 얘기를 해봤습니다. 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리고 시스템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대답이 없었네요. 일단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AI의 대답으로는 그런 사과를 함으로써 더 큰 얻을 수 있는 국가 신뢰, 그 정치 뭐 아니면 그 사람의 자리에 대한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인데, 덮는다고 덮입니까?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지금 뭐 정치 세계에서 아주 뭐 대두되고 있는 표현이죠. 이게 가려집니까? 저도 얼굴이 어느 정도 커서 손을 그러고 손이 작아서 어이! 여러분들 이게 화면을 안 보시고 소리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, 오늘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땡볕살에 있었더니 얼굴이 좀 탔나 봅니다. 손보다 얼굴이 더 빨갛네요. 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. 그 예전에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으니까 죽으려 하는 자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냐. 아니, 사람들의 신뢰를 이렇게 계속 잃어간다면 그 정치 권력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.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?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?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걸까요? 아, 원래는 제가 아까 거기서 마지막에 하려는 말이 있긴 있었었는데, 지금 하려고 원래 상당히 준비를 했었다가 또 까먹었습니다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. 좀 더 솔직한 사회, 좀 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요즘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뭐 그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해 가지고 여러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그분들에게도 뭐 제가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 다 답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. 하여튼 저도 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.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뿅.